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새벽 1시 23분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IQ95로 바꿨는데요. 제 동영상에서 검색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 이거를 검색하고 싶으면 뒤에 IQ95를 이렇게 붙여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 셋업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관련 툴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된 셋업은요, 이런 툴을 설치합니다. 이런 커맨드 프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제 프로그램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인텔 1API 베이스 툴킷이고요. 이거는 GNU G++ 클랭++ 컴파일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MVCC 컴파일러용 커맨드 프롬프트입니다. C++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툴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다가 잘 모르겠으면요, 셋업 이렇게 하고 IQ95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렇게 셋업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은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동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관련 툴을 설치하셔야 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요, 6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엔비디아 코다, 오픈CL, C++ 헤더 이 동영상에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하고 엔비디아 코다를 어떻게 설치하고 오픈CL, C++ 헤더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 방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놨는데요. 이런 거를 시청하시고 이런 툴을 설치하셔야 제 코드를 여러분 기기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로 왔고요.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s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면요, 저희 이전 동영상이 나열됩니다. 007 이 동영상에서 다이에딕스, 구현, 보존 역정, 문제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르면요, 저희 이전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제 서버가 영국에 있는데요, 평소에는 빠른데 오늘은 굉장히 느리네요. 그리고 제가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요, 이 링크를 누르면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소스 코드가 여러분 기기에서 작동 안되면 제가 라이브러리를 새로 업데이트 했다는 뜻입니다. 일부 옛날 코드는 빌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스 코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은 008이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 PGX 캘큘러스를 클릭합니다. 008 이 폴더에서 green.cpp를 엽니다. Ctrl B하고 Ctrl End 하면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구현한 함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실행하는지 테스트 해보려면요, 이렇게 disable 해놓은 거를 enable 하고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명령줄 프롬프트는 아무거나 열어도 됩니다. 제가 두 개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cd 008 green theorem clang sed c++20 green.cpp ltbb12 이 옵션을 주셔야 합니다.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c 이렇게 보면 문제가 빌드가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MVCC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Green Theorem, MVCC, SED, C++ 20 옵션을 주셔야 하고요. green.cpp, o, 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하면 역시 실행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할 때는 CL 옵션을 주고요. SED 콜론입니다.
C++20 EHSC 이 옵션 주셔야 하고요. green.cpp fe 콜론하고 m.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m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기타 툴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책에서요, 캘큘러스, 안톤, 텐스 에디션이고요. 이 책에서 챕터 12 Parametric and Polar Curves 그리고 Conic Section인데요. 이 Parametric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매개변수 방정식 뭐 이런 거 잠시 배우기는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챕터 10부터 매개변수 방정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챕터 10 이후로 계속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모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번 동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또한 챕터 15에서 섹션 15.4에서 그린 티어렘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1124페이지에 Finding Area Using Green Theorem, 그린 정리를 사용하여 면적 계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게 세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이게 두 번째 공식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퀘이션 6에는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 책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이 책에도 나와 있고요. 제임스 스튜어트 캘큘러스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면적 공식이 의외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티그럴 기호에 화살표가 있는 방향이 있는 동그라미로 된 적분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방향이 있는 원이 그려진 적분 기호가 있고요. 여기에도 원의 방향이 있는 적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가 붙어 있고요. 이 C는 커브,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시계 또는 이 시계 또는 이 시계 어떻게 면적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여기다가 void parametric equations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기존의 문제는 제가 간격을 좀 좁히겠습니다. 먼저 이론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점 P0를 정의합니다. P0를 성분별로 나타내면 X0, Y0, Z0 이렇게 되고요. P1은 성분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의 글자를 좀 키우고요. 이 점은 P0이고요. 이 점은 P1입니다. 이 두 개의 점을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기호가 일반적으로 R을 사용합니다. 이 글자는 벡터 기호입니다. 일단 P0를 1위로 갖고 오고요. 앞에다가 1-t 하고 이 점은 곱셈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P1을 여기다 쓰고요. 곱하기를 하는데 t와 곱셈을 합니다. 우리가 식을 이렇게 나타내면요. 만약에 t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그러니까 이 r 벡터는 t의 함수로 나타나지고요. 이거는 t의 함수로 나타내지고 t가 0이면요. 여기다 t 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1 빼기 0은 1이고 여기다가 P0를 곱하고요. 여기에는 T가 0이니까 P1을 곱하면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요.
P0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는 이 식에다가 T자리에다 1을 넣습니다. T자리에다 1을 넣었고요. 그러면 이게 1이 되고요. 이게 1이 됩니다. 이게 0이고요. 괄호 속에 있는 1 빼기 1은 0이고, 그러니까 P0를 0으로 곱해버리면 이게 0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거를 정리해보면요. 0 곱하기 P0는 0이고 P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R0는 P0 처음 시작점이 되고요. R1은 P1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니셜 포인트가 되고요. 이거는 터미널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0를 이 괄호 속에 분배하면요, P0 빼기 T P0 그 다음에 P1 T 식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P0를 이 괄호 속에 분배한 거고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 T를 뒤로 가져가면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를 밖으로 뽑아내면요, 이 식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 RT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이 식은요, 고등학교 수학 책에 나오는 식이고요.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은 C++ 표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한 식이요, SED, ERP라 그래갖고 C++ 20에 서로 들어갔고요. 이 식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스칼라를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T를 요 P 앞으로 뽑아내면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옮겨갖고 이 식과 비교해보면 같은 식입니다. A가 P0이고 B가 P1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식이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식입니다. 이거를 C++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지금부터 제가 그를 설명드립니다. CNA, BCTR, 3D 제가 소문자 A로 나타내겠습니다. 0.0, 1.0, 2.0 참고로 플로팅, 포인트, 타입, 플로트와 더블 형식으로 포인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이거는 B점이고요. X는 0에서 1까지 진행할 거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까지 진행할 거고, Z좌표는 4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X좌표고요. 이거는 Y좌표고, 이거는 Z좌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 A와 B를 만들었고요. auto T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auto T를 파라미터로 바꿔요. return T, 이 T와 이 T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auto 이거를 제가 대문자로 나타내겠습니다. 대문자 AB로 나타냈고요. AB는 1-T, 이 T는 이 람다 T입니다. 곱하기 A, 시작점이고요.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T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P0 자리에 A를 넣었고요.
P1 자리에 B를 넣었습니다. SED, Cout, AB에 0을 넣으면요. 잘 보셔야 합니다. AB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넣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0.0을 넣어야 하고요. 여기에서도 1을 넣으면 안 되고 1.0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1.0을 넣고요. 여기다 1.0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줄 프롬프트에서요. 다시 빌드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고요. 이거는 클랭 컴파일러입니다. 이 클랭 컴파일러 커맨드 라인도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이제 cls하고 m 하면요. 잘 보세요. AB에서 0을 넣으면 0, 1, 2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AB에다가 0을 넣으면 A, 0, 1, 2가 나옵니다. 이 식에다가 1을 넣으면요. 1, 마이너스 1, 4가 나옵니다. 1, 마이너스 1, 4.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식을 사용해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이 식 형태로 나타내면요. 이거는 disable 하고 A가 오고 더하기 T 곱하기 P1에 해당하는 게 B고 빼기 A 이렇게 해도요. 실행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CLS M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C++ 표준에는 LERP Linear Interpolation 이거를 줄여서 ERP 이렇게 나타내고 C++ 표준에 찾아보면 이게 C++ 20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C++ 표준에 도입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계산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Linear Interpolation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라인, 세그먼트, 선분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함수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auto R로 하고요. CNA Parameterize Line Segment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앞에다가 시작점을 보내고요. 앞에다 시작점을 보내고 뒤에다가 끝점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 AB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요. AB 대신에 R을 넣고 여기다 R을 넣으면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AND L 대문자로 바꾸고요.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CLS M 해보면 R0, R1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번에는 대문자 R로 바꾸고요. 대문자 R이고 A 자리에다가 이 값을 직접 보냅니다. 이렇게 직접 보냈고요. B 자리에다가 이 값을 직접 보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R이고요. 이건 R이고 이것도 R이고 R입니다. 제가 0을 보내면 안되고 0.0을 보내야 된다는 뜻에서 코드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랭 컴파일러로 다시 빌드 해보고요. CLS-C 해보면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식을 설명을 하는데요. 식 하나, 식 둘, 식 세 개인데요. 가운데 식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 두 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캘큘러스 안톤 10th 에디션 이 책은요 1314페이지이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이 책은요 1200페이지고요. 캘큘러스 by 제임스 스튜어트 이 책은요 1400페이지입니다. 이 세 권을 합치면요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요 책마다 고유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요 이 책에 빠져 있을 수 있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책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책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 이 책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보면요 책 속에 빠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미적분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이 책에 집어넣으면요 이 책이 3000페이지 넘어갈 겁니다. 글 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간추려서 넣은 게 이런 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에 빠진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빠진 내용을 보충해서 1125페이지에 있는 이 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장황할 수는 있는데 제 설명을 잘 듣고 나면요 벡터 해석학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붙여 넣었는데요. Calculus by Anton 1124페이지에 Find Areas Using Green Theorem이 설명되어 있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13th 에디션 991페이지에 Green's Theorem 에어리어 포뮬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void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area.txt txt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벡터 해석학을 다룰 때는 반드시 방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방향을 놓치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어떤 벡터가 있을 때요 벡터의 크기가 상수일 경우에요 이거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a, a 벡터 a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고요. 벡터 a의 크기가 상수일 때는 a를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 s에 대해서 이게 t가 돼도 되고 s가 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 a와 내적을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a의 크기가 상수라고 그랬지 벡터 a가 상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벡터 r을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사인 세타 j로 나타냈을 때요 r의 크기는 1입니다. 그러니까 r의 크기가 상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당근 x는 코사인 세타고요. y는 사인 세타입니다. 이 벡터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합니다.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r의 크기는 상수이기 때문에요 이 r과 r'은요 수직입니다. a를 미분해서 a와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0이 된다는 말은요 a를 미분한 것과 a는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을 한 번 미분하면요, 세타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r과 r'은 서로 수직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요, 두 번 미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되고,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r을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 j로 놨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r과 같습니다. 만약에 세타를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면요, r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r이 붙습니다. 이게 잘 안 느껴지시면요, 처음 시작할 때 세타 자리에다가 오메가 t를 넣고요, 오메가 t를 넣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코사인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요,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뽑아내 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당장은 구심 가속도에 신경 쓸 필요 없는데요, 오메가는 상수이고 0보다 크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지금 상수이고 0보다 크다고 할 때요,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r의 크기는요, 1이고 상수이지만 r 자체는 상수 벡터가 아닙니다. r을 미분하면요, 크기가 상수이기 때문에 r과 r을 미분한 r'을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0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r이고요, 이거는 r'입니다. 이거는 r'이고요, 두 개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요, 요게 I 성분이고 요게 I 성분이고요, 요게 다트 프로덕트가 있고 더하기 요게 J 성분이고요, 요게 J 성분이고 둘을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이 부분이 코사인 오메가 t, 이 부분이 사인 오메가 t가 되갖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같은데 여기 음수 부호가 있기 때문에 상쇄돼서 0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의 크기는 오메가이고요, 우리가 오메가를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r'을 미분하면 r'과 r2'은 서로 수직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이거 두 개를 다트 프로덕트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r'이고요, 다트 프로덕트를 시키는데 r2'을 넣으면요,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0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려면
이게 I 성분이고요. 이거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는데 이쪽에 I 성분과 다트 프로덕트 시키고요. 더하기 J 성분과 다트 프로덕트 시키는데 이 J 성분과 다트 프로덕트를 시켜보면 이쪽은 오메가의 3승이 되고요.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이쪽도요. W의 3승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와야 합니다. 역시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여기 음수부호를 밖으로 꺼잡아내면요.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에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0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한번 미분할 때마다 90도씩 회전합니다. 1회 미분할 때마다 무슨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합니다. 그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한번 미분할 때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요. 우리가 여기에서 R을 이렇게 놨는데요. 이렇게 놨고요. R'은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Y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요. 사인 세타 자리에 Y를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I가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X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요. 이 코사인 세타는 X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R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R을 90도 회전시킨 게 이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R2'은요. 이게 음수부호이고요. 음수부호이고 코사인 세타는 X이고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Y, I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이게 되고요.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이게 구심 가속도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요.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두 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벡터 해석학 공부할 때요. 방향 감각만 잘 잡고 있으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XY 평면상에서 얘기인데요. 위치 벡터의 절대값, 그러니까 크기가 상수일 경우에 한번 미분할 때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하게 되고요. 제가 앞에서 R을 이렇게 놓았는데요. 세타는 X축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우셔야 하는데요. XY 평면에서 R에다가 K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식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공간 해석이 쉽습니다. 만약에 YZ 평면에서요. YZ 평면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요. YZ 평면에서 한번 미분하면요. Z과 Y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원래 R에서 이 세타는요. Y축과 이루는 각도가 되고요. YZ 평면에서 이게 J이고요. 이게 K가 되고요. 이게 J가 되고요. 이게 K가 되고 YZ 평면에서 I 벡터와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요.
Z, Y. 이게 J가 되고요. 이게 K가 됩니다. ZX 플랜에서요. ZX 플랜에서 Z이 앞에 와야 하고요. X가 뒤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ZX 플랜에서 K가 여기 있고요. I가 여기 있습니다. 세타는 Z축과 이루는 각도가 되고요. ZX 평면에서 J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요. 잘 보세요. X가 앞으로 가고요. 앞에 게 K고요. 뒤에 게 I고요. 이게 Z이 뒤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J로 안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관계를 모르면 벡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그린 정리의 면적 공식을 계속 설명합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건 책에 안 나오고요. 이런 개념 없이 벡터 해석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